2020년 4월 9일 안녕하십니까. WWE 전문 유튜버 뚱이야 살펴보는 오늘자 WWE 뉴스카드 지금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WWE 챔피언이 된 드루 맥인타이어의 인터뷰 내용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드루 맥인타이어의 인터뷰 내용들을 상세하게 한번 다뤄봤었는데 오늘도 드루 맥인타이어의 인터뷰 내용들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화요일날 있었던 WWE 백스테이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드루 맥인타이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이 성공한 지금 이 성공 사례가 감격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전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루 맥인타이어는 이제 빈스 맥맨이 직접 소개를 할 만큼 상당히 애정을 들였던 그런 슈퍼스타였습니다만 중간에 과정이 순탄치 않은 흐름으로 가면서 결국에는 WWE를 한번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굴곡 있는 삶을 겪었습니다. 본인의 성공이 이전에 벌어지지 않고 지금 벌어졌다,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성공을 너무 쉽게 하면은 그만큼 그 성공을 다시 놓치기가 쉬운 일이 우리 여러 분야에서도 보입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드루 맥인타이어가 지금 한 얘기처럼 이전에 성공하지 않고 점점 경험을 쌓고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면서 본인이 여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처 능력을 갖게 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 다시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같다. 나의 성공의 비결은 그런 여러가지 경험, 이전에 있었던 순탄치 않았던 그런 경력에 있다라는 뜻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주 수요일날 있었던 WWE 더 범프, 여기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사실 드루 맥인타이어가 여기서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앞에 다뤘던 그 인터뷰 내용들이랑 너무 겹쳐서 인터뷰 내용들은 걸러내고 드루 맥인타이어가 또 눈물을 흘렸다는 그 사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쉐이머스가 미리 촬영한 영상을 보내서 드루 맥인타이어의 WWE 챔피언십 등극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거를 보다가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조금씩 나옵니다. 막 눈물을 안 흘리려고 막 딴짓을 막 하는 그런 장면도 있는데, 드루 맥인타이어의 어머니가 천국에서 너를 보고 쉐이머스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드루야, 너의 어머니가 천국에서 너를 바라보면서 아마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드루 맥인타이어가 과거에 어땠는지 그런 신인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순탄치 않았던 그 경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에는 드루 맥인타이어가 좀 울컥하는 요런 태도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요즘에 여러 동료들한테 축하 메시지, 전화 이렇게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연락 하나하나 받다가 눈물이 자꾸 이렇게 흘러서 지난 며칠 동안 몇 번 사실 집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쉐이머스가 지금 얘기할 때도 쉐이머스와의 관계가 너무 돈독해서 쉐이머스가 자꾸 막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막 이 마음 안에 그런 막 뭉클함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안 울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살짝 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감정을 억누른 상태에서 히스 슬레이터가 출연을 합니다. 히스 슬레이터가 여러가지 또 이야기를 하면서 막 3MB 시절에 느꼈던 바들, 막 그 순탄치 않았던 정말 힘들었던 어려웠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히스 슬레이터도 울컥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히스 슬레이터가 먼저 눈물을 터뜨리자 결국에는 드루 맥인타이어가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라는 그런 요 사건인데, 영상을 풀 영상을 본 입장에서 진짜 보더라도 정말 누가 봐도 좀 눈물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지만 지금 본인에게는 상당히 좀 그런 과거에 이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좀 남다른 그런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간추린 소식들 첫 번째 파트 여러분들 자유롭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러 TV쇼에서 드루 맥인타이어가 이제 빅쇼를 상대로 연달아 타이틀을 방어하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원래 이제 레슬매니아 당일날 곧바로 녹화 끝나자마자 곧바로 드루 맥인타이어가 빅쇼를 상대로 타이틀을 방어하는 장면이 녹화가 됐었고, 이제 브록 레스너의 경기 종료 후 20분 만에 이 경기가 펼쳐졌는데, 도대체 이 경기를 왜 했는가, 왜 레슬매니아 똑같은 요 녹화 때 왜 두 경기를 연달아 만들었는가, 그 이유에 대한 PW 인사이더 매체의 보도인데, 이전에 제가 리뷰 방송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시 강력한 모습, 드루 맥인타이어가 이만큼 강력한 챔피언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브록 레스너에 이어서 이제 빅쇼라는 이런 거구의 슈퍼스타를 연달아 상대하는 이런 연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러 TV쇼에서 복귀를 한 나이아 잭스, 나이아 잭스가 경기를 치르면서 본인의 원래 썼던 기술, 뭐 사무안 드랍 외에도 DDT 기술을 선보였는데, 사실 이전에 페이지가 썼던 램페이지 기술과 상당히 흡사했습니다. 이번 주 WWE 백스테이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페이지가 본인이 이 램페이지 DDT 요 기술을 나이아 잭스에게 선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평소에 나이아 잭스와 상당히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거니와 나이아 잭스가 복귀 준비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기술을 좀 써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본인의 기술을 기꺼이 써라, 이렇게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페이지가 뭐 복귀를 언젠가는 할 거라고 하긴 하는데, 램페이지 기술을 본인이 더 이상 나중에는 쓰지 않을 것 같아서 줬다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뭐 나중에 페이지가 다른 기술을 습득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선택은 상당히 잘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 간추린 소식들 두 번째 파트 여러분들 자유롭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NXT 브랜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XT 크루저웨이트 챔피언십 관련된 소식인데, 이번 주에 있었던 이제 WWE 더 범프, 여기에 이제 윌리엄 리걸이 영상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새로운 발표를 했는데, 이제 곧 있으면 NXT 크루저웨이트 챔피언십 토너먼트가 열린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토너먼트가 그냥 도전자를 꼽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새로운 챔피언을 가려내는 그런 토너먼트라고 합니다. 현재 크루저웨이트 챔피언은 조던 데블린인데, 조던 데블린이 지금 영국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행이 제한되어 있고 미국으로 넘어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틀을 NXT 브랜드에서 활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WWE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회의를 거쳐서 결국에는 조던 데블린이 당장 못 오니까 그때까지 임시 챔피언을 만들어서 챔피언 타이틀 방어전도 하고 해야 되니까 차라리 그냥 새로 뽑자, 요렇게 지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윌리엄 리걸이 이야기를 더 붙였는데, 지금 조던 데블린처럼 지금 영국에 묶여있는 피트던 NXT 태그팀 챔피언 피트던도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 소식을 발표를 해서 타이틀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아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좀 더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NXT 크루저웨이트 챔피언인 조던 데블린은 지금 이 소식, 윌리엄 리걸의 이 발표에 상당히 발끈하는 반응을 본인의 트위터에 글로 남겼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본인한테 좀 충격적이다 까지 지금 글을 썼는데, 이런 반응이 왜 나왔는지 솔직히 이해는 안 되지만, 보통 회사 안에서 논의를 해서 양측이 합의해서 이렇게 발표를 할 텐데, 지금 조던 데블린의 반응을 보면은 회사와 지금 얘기가 미처 완료되지 않은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글을 쓸 때 임시 챔피언이라는 글을 안 쓰고
사기, 속임수 챔피언 뭐 요런 식으로 단어를 썼는데, 지금 이 상황이 조던 데블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그런 느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뭐 이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는 다음에 나올 다음 후속 소식들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간추린 소식들 세 번째 파트 여러분들 자유롭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에지의 인터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애프터 더 배 팟캐스트에서 코리 그레이브스가 에지와 영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에지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여러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레슬링에 대한 열망을 다시 키우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이냐라고 했는데, 사실 여러가지 계기가 있겠지만 크리스찬과 함께했던 더 에지 크리스찬 쇼, 이 당시 촬영했던 이 여러가지 상황극들, 이런 것들이 본인한테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었다. 지금 이제 크리스찬과 함께했던 이 WWE 네트워크 방영했던 이 프로그램 촬영을 하면서 사실은 본인의 은퇴가 본인이 원했던 은퇴가 아니기 때문에 좀 물러난 다음에 조금 본인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 손을 내민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같이 하자, 이렇게 크리스찬이 제안을 했고, 뭐 어차피 은퇴를 했으니까 이거라도 하자라는 뜻에서 이제 했는데, 이 활동이 점점점 본인의 레슬링 복귀에 대한 열망을 조금씩 키우게 하는 이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에지는 크리스찬 덕분에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다시 올 수 있었다, 크리스찬에게 항상 감사하다라는 이런 말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브론 스트로맨의 인터뷰입니다. 토크스포트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본인의 뭐 여러가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 챔피언이 최근에 됐는데 챔피언이 된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냐, 본인이 WWE 슈퍼스타로 살면서 가장 오졌던, 가장 기뻤던, 최고였던 그런 순간이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챔피언이 됐던 뭐 그런 순간보다도 요 두 가지 순간 뽑았습니다. 로만 레인지가 탄 구급차를 뒤집었던 일, 그리고 빅쇼와 함께 슈퍼 스플렉스 넘기면서 링을 무너뜨렸던 그 당시 그 각본을 소화했다라는 게 본인의 WWE 업적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관중들의 반응, 그 뒤에 나온 사람들의 반응, 모든 게 완벽했다라는 거죠. 최근에 브론 스트로맨 지금까지도 또 아이들한테 뭐 팬사인회나 뭐 걸어다닐 때 만나면은 아이들이 구급차 어떻게 뒤집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뭐 그때마다 대답을 하는데, 뭐 단백질의 힘, 스테이크의 힘,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뉴데이 팬케이크의 힘, 뭐 요거까지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동료의 상품을 여기에 이렇게 껴넣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포장하는 이런 말까지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탁월합니다. 자, 여러가지 간추린 소식들 네 번째 파트 여러분들 자유롭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아 리플리가 NXT 위미스 챔피언십을 내려놨죠. 이제 내려놨는데, 내려놓은 이유가 호주로 돌아갈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레슬매니아 녹화를 마치고 호주로 갔다, 뭐 요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아 리플리가 이거를 반박을 했습니다.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영상을 촬영해서 올렸는데, 본인이 집에 있는 모습, 그리고
애완동물 멍멍이들 강아지들 뭐 이렇게 멍멍이들 고양이들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남자친구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본인이 아직 나 미국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있었던 보도를 좀 반박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 그래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반응들을 보니까 지금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리아리플리가 그냥 미국에 있다 없다 사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리아리플리가 타이틀을 뺏겼기 때문에 리아리플리가 타이틀을 뺏긴 이유가 비자와 연결이 되느냐 마느냐 지금 이게 더 중요한데 지금 사실 리아리플리가 나 아직 미국에 있어 라고 얘기한 것만으로는 지금 이 상황을 팬들이 지금 납득을 못하고 있는 아주 그런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은 더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다라는 결론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일리가 최근에 스포팅 뉴스와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이 이전에 머리를 잘랐던 그 후일담에 대해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WWE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변화를 줄 때 이제 빈스 맥맨 우리 회장님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본인이 머리를 잘랐을 때 허가를 안 받고 그냥 잘랐다고 하는데 요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스타일리스트와 그냥 밀어붙였다. 그냥 몰라 하고 그냥 머리를 싹둑싹둑 잘라나갔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머리를 너무 자르고 싶어서 그냥 잘랐다고 하는데 자르고 나니까 좀 걱정이 되죠. 회장님이 화를 내면 어떡하나 걱정돼서 그 걱정되는 마음을 떠안고 우리 회장님께 달려갔더니 천만 다행이게도 우리 회장님이 본인을 보더니 상당히 좋아해줬다. 그래서 그때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라는 베일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회장님의 마음을 샀지만 정작 본인의 약혼자를 약혼자의 마음은 사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같이 살면서 풀리긴 풀리죠. 결국에는 풀렸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약혼자의 기분이 풀리기까지 4일이 걸렸다. 그리고 어쨌거나 머리를 짧게 잘라서 너무 편하다 이런 얘기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레슬매니아 오티스가 돌프 지그러를 꺾고 맨디 로즈와 그런 사랑의 각본에 뭔가 마침표를 찍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각본이 다 끝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맨디 로즈와 오티스가 인스타그램 라이브에서 팬들을 놓고 막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티스가 맨디 로즈에게 머니 인 더 뱅크 페이퍼브에서 우리 둘이 태그팀을 맺고 돌프 지글러와 소냐 드비를 한번 상대해보자 이렇게 혼성 태그팀 매치를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맨디 로즈가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기사에서는 못 봤는데 어쨌거나 아직 결정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이 상황이 앞으로 더 각본으로 진행이 되려는 것 같습니다. 과연 머니 인 더 뱅크 때 지금 오티스가 제안한 이 혼성 태그팀 매치가 펼쳐질 수 있을지 없을지 앞으로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간추린 소식들 5번째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자 소식은 여기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고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